심장 박동이 뛰잖아요. 그럼 퍽퍽퍽 이렇게 뛰는 느낌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느껴집니다. 팍팍팍 심한 경우는 뇌졸중 증세 비슷한 마비 현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편두통은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편두통이라 진단할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편축으로 있을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박동성 통증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심장 박동이 뛰잖아요. 그럼 퍽퍽퍽 이렇게 뛰는 느낌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느껴집니다. 팍팍팍 이렇게 박동성으로 아플 때 편두통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되고, 뭐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뭐 어떤 특정한 활동을, 뭐 신체 활동을 할 때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빛에 예민해진다든지, 구토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두통이 생기기 전에 불빛이 보이는 증상이라든지, 심한 경우는 뇌졸중 증세 비슷한 마비 증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크게 이제 우리가 두통의 종류를 나눠보면 급성 통증, 이제 만성 통증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두통이 없으셨던 분인데 갑자기 심한 통증이 있다, 이런 분들은 먼저 편두통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응급실에 먼저 가셔서 사진이나 이제 뭐 MRI나 이런 걸, CT나 이런 걸 찍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뇌졸중이나 뇌출혈 뇌경색이라든지 뭐 다른 큰 질환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시작된 심한 두통이 있으면 통증 크리를 오시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보고 괜찮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천천히 진료를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만성 통증이죠. 늘 머리가 한 번씩 아프셨던 분인데 또 다시 이제 심하게 아프신 분들은 이제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이제 편두통 계열과 근긴장성 두통 계열. 물론 여러 가지 종류는 뭐 수백 가지의 진단이 있는데, 이제 크게 나누면 편두통 계열의 두통과 그다음에 근긴장성 두통,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편두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동성 두통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로 혈관의 움직임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긴장성 두통은 이제 말 그대로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나 신경이 이제 좀 긴장을 해서 꽉 조이는 듯한 느낌을 주는 통증이, 되게 묵직하고 꽉 조이는 듯한 이제 통증이 있습니다. 크게 그 차이가 있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긴장성 두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육이나 목과 머리 부분에 이제 근육이나 이제 신경이 긴장을 해가지고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근긴장성 두통은 편측이 양쪽으로 아플 수도 있고 한쪽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아프다고 해서 편두통이 아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다 아플 수도 있고 목, 어깨가 같이 아픈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제 심하고 깊은 통증이 지속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별할 수가 있고, 통증 크리닉에서 보통 두통 호소하시는 분들은 대개 편두통 환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어깨나 목 통증을 동반한 근긴장성 통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만성 통증이라고 오시는 분들은 상당 부분 편두통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편두통은 진단 그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 긴장에 딱 맞춰서 되는 편두통은 이제 좀 드물다고 볼 수 있거든요. 내가 한쪽 머리만 아프다고 해서 편두통이 무조건 아니고 근긴장성 두통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환자입니다. 뭐 이제 문받아 보니까 나는 이제 편두통 계열은 아니고 근긴장성 두통이구나. 저도 이제 제 스스로를 치료하다 보면 이제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면서, 안 아파 보신 분들보다는 제가 좀 더 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편두통은 사실은 쉽게 치료되지가 않고요. 약물 치료를 근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약물을 어떻게 적절하게 이제 예술적으로 잘 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또 있는 여러 가지 약들을 잘 조합해서 갑자기 딱 심한 통증이 왔을 때 급성기 조절하는 방법, 또 이제 그 급성기가 오지 않게 평소에 잘 약물로 유지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환자한테 가장 맞는 약을 찾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게 잘 맞는 약을 잘 찾아주시는 좋은 선생님 만나면 잘 관리가 되는데, 이거 관리가 안 되면 엄청 심한 고통에 빠져서
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근긴장성 두통은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 되면 약물에 거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뭐 마약성 진통제 같은 걸 맞아도 머릿속에 깊이 파고드는 이 묵직한 통증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두통 치료에 주사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하고 어깨의 긴장과 같이 연관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목 어깨의 긴장도 같이 좀 풀어주고 통증도 같이 조절해주면서 이제 이 머리 부분에 이제 주사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사 포인트들을 찾아서 특히 그 부분에 주사를 좀 적극적으로 주사 치료를 하면은 생각보다 빨리 좋아집니다. 효과가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환자들한테 아니 머리에다가 주사를 놓는다고요? 이렇게 이제 보통 말씀을 하시거든요. 머리에도 어떻게 주사를 놔요?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하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머리 부분에 있는 신경에 이제 신경 차단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두피 부분에 목 부분에 압통점을 찾아서 압통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주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머리를 지압을 해서 두통이 맑아지면은 편두통이 아닐 겁니다, 아마. 아까 말씀드린 혈관 관계에 대해서 혈관과 여러 가지 뭐 염증이나 뭐 이런 긴장들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누른다고 해서 통증이 호전되지는 않습니다. 가끔 이제 편두통의 성향과 근긴장성 두통의 성향이 같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두통에는 이제 지압법이 그렇게 효과가 있을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막 눌러서 시원해졌다, 뭐 좀 풀리는 것 같다,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그거는 근긴장성 두통일 겁니다. 예. 통증을 주로 다루고 있고 여러 가지 시술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들어가서 마치 통증의학과에서만 이제 그걸 전문으로 다루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은 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증 클리닉은 이제 그 모든 과를 포함해서 통증을 다루는 이제 과면은 다 통증 클리닉하고 통증을 하고 거기서 이제 통증을 다루게 됩니다. 근데 제일 많은 건 허리 통증, 이제 무릎 통증, 이제 목 통증, 이제 발목이나 손목 어디 삐었을 때 두통, 주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전형적인 질환이나 이름이나 통증이 있는 게 아니고 이름 붙지 않은 이상한 통증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고민하고 이제 치료하고 이제 그런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